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영화 감독의 꿈을 계속 쫓고 있고 그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김하우라고.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일을 찾자. 점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캐스팅 됐다. 이제 크랭크인 들어간다. 개봉 직전에 뭔가가 틀어졌는지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중간에 막 꿈이 꺾이거나 이런 신청은 없으셨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젠간 난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비원을 하시면서 시나리오도 쓰시고 유튜브도 하시면서 글쓰기 수업도 하시는데 어떻게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세요? 시나리오를 아침에 쓰고 출근해서 경비 근무를 서고 유튜브에 대한 영상 만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축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개인 레슨을 원래 1대1로 해왔다가 가르쳐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가끔씩 하고 봉사 욕구 같은 거. 어떤 봉사? 뭔가 네. 그 다른 사람에게 이걸 내가 줬을 때 기쁨을 받는 게 있거든요. 하우님이 겪었던 것이나 느꼈던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글쓰기 클래스를 한 달에 한두 번씩을 하고 있고 이제 시간을 어쨌든 분배를 잘 해야 되거든요. 제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근데 또 시나리오 작가로 내가 꼭 데뷔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시나리오 작가만 도전하는 건 지금 시대에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 안정적으로 일단 돈이 들어와야 되고 내 생계가 유지가 돼야 되는 상태에서 내 꿈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근데 그 꿈을 위한 노력이 이 길이 원래 정통의 길이 있는데 시대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맞는 길인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길을 두 가지를 한번 같이 가보는 거죠. 그게 중에 하나가 유튜브인 거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고 유튜브도 하고 이거 돈도 벌고 이걸 추구를 하면서 봉사 욕구를 좀 해소하고 시간 분배를 잘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선으로 볼 때는 경비원 하면은 그냥 건물 지키는 사람 이런 시선이 크기 때문에 좀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만 쭉 하다 보면. 떨어져 있다가 뭐 올라갔다가 다시 뭐 주가 상승하듯이 계속 그런 상승을 하다가 이게 시나리오가 좀 잘 되고 있을 때는 같이 올라가요. 근무 자세도 같이 올라가고 경비 근무 살 때도 이게 안 될 때는 이렇게 주눅 들어 있다가 잘 되면 이렇게 어깨도 펴고 그러다가 완전히 꼬꾸라졌을 때 둘 다 바닥이 됐을 때가 아마 제가 숨고를 시작했던 때인 것 같아요. 글쓰기 레슨을 해야 되겠다. 이 순고가 단순히 그냥 1대1 수업이라기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었나 봐요. 자존감을 올라가게 한 남한테 이걸 가르치는 순간 내가 이걸 이제 전달해 주면서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이다. 아주 오랫동안 몇 년간 시나리오와 경비 두 가지만 계속 가다가 잠깐 이걸 내려놓자라는 그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첫 번째 계기였거든요. 숨고를 한다는 거. 그 변화가 지금 유튜브까지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유튜브는 그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카메라 앞에 내가 설 날이 언젠가 올 것 같다. 내 시나리오가 잘 되든 어떻게든 영화 감독이 될 거라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언젠가 내가 카메라 앞에 쓸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 완전 반지하에 거미줄 있는 집에서 그걸 켜놓고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절약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때 구독자가 한 300몇 명 이제 올라갈 때쯤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시나리오 써야지. 그걸 이제 접었다가 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대로 해보자 해서 먹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 캐릭터가 있는 그 캐릭터의 이야기가 담긴 맛집 탐방 채널을 하나 만들어보자. 근데 그 캐릭터 성격이 되게 카메라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걸 하기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실제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수줍은 미식가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먹으러 왔는데 잠깐만요. 사람 와요. 사람이 오면 카메라를 내려요 실제로. 그러다 사람이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제가 어떤 이야기도 많이 담고 싶고 소소한 그런 일상 이야기 있잖아요. 직장인들의 애환이라든가 스토리텔링을 녹여내신 그렇죠. 거네요. 그냥 단순히 먹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 욕심대로 잘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망가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올까 고민하는 순간 내 안에 본질은 망가져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은 약간 좀 꼬이게 되고 그러면서 맛집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로 돼버렸어요. 어떤 맛집이 얼마고 싸고 막 이런 것들 정보 위주로. 그런 걸로 이제 가야 내가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순간 그럼 이거 안 하겠다. 난 유튜버가 꿈이 아니다. 그 접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하신 게 지금 또 계신 채널이시죠.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 있던 거는 정말 지금 하우의 인생이라는 채널의 전신격이 1년 반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시나리오 쓰고 뭐 경비 근무를 사고 친구들 만나 술도 마시고 그 노력의 과정들을 트루먼 쇼처럼 제가 그냥 찍었어요. 이렇게 그게 약간 제목이 뭐였냐면 하우 스필버그 되기였거든요. 처음에 오프닝이 꿈을 꾼 지 4,317일째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무
자막도 없고 음향도 없고 그냥 그 날것의 음성이 다 나오고 하루가 되면 그 다음날로 넘어가요. 그럼 꾼지 4,318일째. 그게 굉장히 저한테 훈련이 됐어요. 어느 순간 카메라 앞에 있으면 제가 긴장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그렇게 막 신경 쓰이지 않는 훈련이 됐고 편집하는 능력도 어떻게 하면 카메라가 구도가 이렇게 해야 더 보기 좋구나. 1년 반 동안 날 하루를 매일 찍었으니까 그런 영상 편집, 연출 모든 것에 대한 훈련이 차곡차곡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500개가 더 넘게 쌓여 있는 거죠. 지금도.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됐냐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1년 반 동안 찍었던 거에 만약에 목소리가 들어간다면, 음악이 들어간다면, 자막이 들어간다면 더 훨씬 나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사람들도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게 지금 현재의 채널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1년 반 동안 일기처럼 쌓아오신 데이터베이스가 네. 지금 굉장히 유용히 쓰고 계신 거네요. 그리고 영상 하나하나 볼 때마다 와닿는 게 많아서 유튜브를 하시길 너무 잘하신 것 같다. 왜냐면 유튜브 안 하시고 혼자 글만 썼으면 그걸 누가 맞아요. 세상에 알아줬겠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이제 유튜브를 조금 더 힘을 실어서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서 시나리오 쓰고 열심히 영화 꿈을 쫓다가 그냥 잠깐씩 하는 걸로 하자. 너무 힘주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뀐 게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 감독이 되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영화 감독님 밑에 연출부로 들어가서 이제 뭐 연출부 시작해서 조감독으로 갔다가 영화 감독으로 되는 그냥 바닥부터 시작하는 두드려 거네요. 맞으면서 배우는 식이 있고 단편 영화를 찍어서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 영화 감독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해서 여러 편을 개봉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이제 감독 한번 해보실 생각 없냐라고 해서 시나리오 작가가 감독이 되는 길.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세 번째를 택한 거예요. 지금 그게 다 허물어진 느낌. 시대가 바뀌면서 네. 그 세 가지 길이 다 정답이 아닌 게 돼버리고 유튜브에서 올렸던 웹드라마가 칸 영화제에 가고 백상예술대상에 피식대왕이 상을 받기도 하고 시대가 엄청 많이 바뀌어 있는데 내가 시나리오를 쓰는 것과 유튜브를 하는 것이 무엇이 준지 모르겠는 거야. 이제는 바뀌어도 이쪽은 내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더 빠른 길일 수도 있겠다. 이걸 보고 만약에 말도 안 되게 그 손석구 배우님이 단편 영화 제작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영상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다 해서 그렇게 연락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날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업계에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진다면 이게 더 빠른 길 아닌가. 시나리오를 계속 내가 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배를 좀 5대5로 하고 투트랙으로 가시는 거예요. 항상 이런 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하시면서 그 꿈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남이 볼 때는 거의 뭐 투잡, 쓰리잡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하는 그 열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되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추시면서 현실에서 이렇게 돈도 버시면서 일도 하실 수 있는지. 군대에서 장교 생활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도움이 좀 됐던 것 같고 거기서 전술학을 배울 때 예비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 3개의 중대를 가지고 지휘를 해야 한다면 동쪽과 서쪽에서 이제 적군이 내려오고 있고 그러면 반으로 나눠서 동쪽에 1개의 중대, 여기 서쪽에 1개의 중대를 해놓고 1개는 예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무너지면 이쪽으로 예비를 투입해야 되고 여기에 무너지면 이쪽으로 투입해야 되고 항상 그 마인드가 있었어요. 예비. 돈을 쓸 때도 유사시에 내가 대비를 해야 한다. 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도 바로 그냥 놀지 않고 PC방이든 뭐든 하면서 돈은 계속 들어와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건 있었어요. 사실 당장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군대에서 모았던 돈이 꽤 많이 모았어요.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 손이 떨려도 그거 참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계속 점점점 불려나가야 될 돈이고 나는 지금 무일푼이다. 빵원이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고 꿈을 찾으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쉬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찾았다 싶을 때 거기에 올인하는 것도 좋은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그 무모하지 않나. 제 개념에서는 예비대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면 폭삭 무너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도 편의점에서 바코드 찍어야 된다. 바코드 찍으면서도 고민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찾을 수 있고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돈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어떤 영화 속의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현실이다 보니까 돈이 항상 있어야 되고 경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직업으로서의 경비원도 만족을 하세요, 하원님은? 전 만족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감사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죠, 사실. 네. 제가 여러 군데 거치면서 알게 된 건데 조금 자유분방하고 MZ 세대를 좀 맞춰주는 그런 회사들은 열려 있고 경비원들하고도 그렇게 막 그런 관계가 선후배 관계를 따지거나 이런 데도 많나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텃세를 부린다던가.
내가 먼저 왔다 그럼 내가 선배고 너는 이제 막내다. 군대처럼 그렇게 하는 곳이 대부분이죠 사실. 군대에서 제가 장교가 되기 전에 학사장교라는 학사장교. 제도가 있는데 음. 저를 이제 군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정말 굉장히 혹독하거든요. 군장학생이라는 제도는 이제 대학교 4년간의 장학금을 다 받고 나라의 군인으로서 헌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토해내고 난 못하겠다 하고 몇 천만 원을 그냥 나 그냥 일반 군대 갈래 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거기가. 근데 그게 제가 왜 얘기 꺼냈냐면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어려움이 눈앞에 있을 때 그거보단 쉬우니까 그때 내가 했던 것보다는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약간 그런 마인드. 지금도 뭐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렸을 그 군생활 때 그거에 비하면 정말 시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아까 뭐 예비대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군 생활이 하우님의 인생에 영향을 많이 끼쳤나 봐요. 굉장히 저를 성장시켰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하게 해줬고 요즘에 이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살고 계시는 세계와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좀 다른 것 같다. 나는 내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세계인데 내가 사는 곳은 항상 신이 나고 지금 16년째 꿈을 쫓고 있는데 실패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17년째 꿈을 쫓고 있는데 실패했는데도 계속 가고 있는 사람, 34년째 꿈을 위해 도전하는데 아직도 실패했는데 그래도 가고 있는 사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약간 이런 무엇이든지 가능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요즘에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세계는 이제 모든 게 다 안 되고 있고 좀 부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안 사회 좋은- 전반적으로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제가 미친 거죠. 제가 미친 거고 세상에 미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상인 거고 세상에 미쳤고 제가 미쳐 있는데 제 생각은 미친 세상에서 살려면 나도 미치는 수밖에 없다. 다들 마음속에는 하우님처럼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을 살면서 드러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우님은 직접 행동하시면서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보여주시고 담담하게 또 얘기해 주시니까 부럽거든요. 그런 마인드와 멘탈이. 오히려 이런 세상에서 하우님의 행동이나 이런 얘기가 더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혹시 올해 목표가 있으시다면 제 작품이 하나 나와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소설책이든 뭐 지금 유튜브로 모아놓은 대본집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이름이 딱 들어간 결과물이 올해 안에는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목표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균형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걸 쫓다가 지금의 내 안정적인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가치관을 가져왔던 것이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는 대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목표일 수도 있죠. 지금의 사는 패턴을 잃지 않고 맞아요. 꾸준히 그렇죠. 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아유, 경비원 일을 시작할 때 30대 초반이던 나이는 이제 40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기회는 3번 온다고요. 저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회는 제자리에 있어요. 제가 그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목표를 향해 걷다 보면 점점 빛이 보이고 환하게 밝아진 빛에 눈이 부셔서 잠깐 감았다 떠보면 기회는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내 길을 가는 그 과정이 저의 얼굴을 만들고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해요.